집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에 좀 자세히 소개를 했지만요. 지금 두 분의 얼굴이 있는데, 한 분은 진군이란 분이 시조가 되는 분의 손자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분은 뭐 어쨌든 등장할 수 있는 워낙 중요한 분이라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진식이란 분은 이제 그 전, 그러니까 최초의 조상이 되는 분인데요. 이 진씨가 이제 어떻게 유래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집안이 특징이 있어요. 이 진씨들의 집안 특징. 굉장히 올곧어요. 청렴 결백. 우리 조선사에서 말할 때 청백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자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했는데, 이 진군이라는 분은 좀 그림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니, 영정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삼국지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그 뭐죠? 오락 게임, 게임에 등장한 걸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분은 조조의 처음에 유비가 발탁을 합니다. 유비가 발탁을 하는데 나중에 조조 문화로 들어가요. 삼국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삼국지의 3대 책사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되는 순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욱의 이제 사위가 되는데요.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이분이 삼공까지 올라요. 정승. 굉장히 그 입지가 좀 탄탄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현장법사의 영천진씨, 영천진씨들의 출발은 굉장히 탄탄했고, 삼국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북위 때까지는, 그러니까 16국 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진씨가 어떻게 유래했는가,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은주, 하상주 할 때 주입니다. 주무왕 때 도정알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정이란 게 뭐냐 그러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제기 있죠. 제사 지낼 때 이 시절에는 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총괄 책임자예요. 근데 이때 당시 도자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기술,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칼을 만드는 걸 굉장히, 철기 문화, 칼을 만드는 것을, 칼은 철기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깨지지 않아야 되고 부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게 당시에 이 도자기 기술입니다. 이걸 총괄 책임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요즘으로 비교하면 과기처 장관,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기여했던 바가 굉장히 컸겠죠. 기여한 바가 크다 보니까 이 도정 알부라는 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주무왕이 성을 하사합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죠. 우리 뭐 고려 때라든가 조선사라든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성을 하사한다거나, 특별히 그 공로가 크면 성을 하사한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 집안 내력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성규를 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 규를 썼겠죠. 그러니까 만은 무슨 만이 됩니까? 이제는 규만이 되는 겁니다. 규만이 되는데, 이 집안이 원래 뿌리가요. 그러니까 도정이라는 사람이 기술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원래 뿌리가 순임금의 그 혈통을 따랐다 그래요. 순임금의 후손이란 겁니다. 근데 순임금은 뭐예요? 그 사망오제, 뭐 전설상의 인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오제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임금의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건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천자의 권위가 하늘 조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통치권의 일환에서 제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순임금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서 이때 봉토, 땅을 줍니다. 천자로 땅을 받으면 어떤 존재예요? 제후가 되는 거예요. 이 제후가 돼서 이때 나라가 진나라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진나라.
한자가 좀 진 여러 나라가 좀 차이가 있죠. 예. 진나라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운이 좋아야 되는데 하필 옆 동네가 초나라네요. 그 센 초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진과 힘을 좌우 겨뤘다고 하는 초나라가 있어요. 초나라한테 사실상 복속이 된 상태로 오래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예. 멸망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예, 제나라. 살기 좋다고 하는 제나라로 갔어요. 제나라는 누가 만드는 혹시 나라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구려. 거기는 이제 나중에 후대, 당대의 이야기고요. 이때는 지금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로 막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강자라는 분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강태공. 네, 강태공이 어떻게 이름이겠습니까? 그 낚시터 가면 다 있는 게 강태공인데요. 이태공, 손태공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강자란 분이 연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역시 제후국 중에 하나죠. 이 제나라로 이 규씨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때 나라가 많이 들어가면서 성을 진으로 바꿉니다. 자기 나라 이름으로요. 그래서 진씨가 지금의 진씨가 사실은 이제 시작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시작됐다고 해서 시조를 꼭 삼지는 않잖아요. 중간 중시조들이 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은 중시조에 해당한다. 삼국시대에 왔던 분들은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중시조에 해당했던 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삼국시대, 그 다음에 5호 16국, 북위 때, 그 다음에 현장 스님 시기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성을 바꾸네요. 전씨로. 그래서 강씨를 몰아내고 전씨가 제나라를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하는데 정식으로 또 제후로 책봉을 받아요. 우리가 아는 강태공이 세웠던 제나라는 그냥 제나라가 아니고 나중에 진씨들이 장악한 제나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으로는 그 전씨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왕망이라는 분, 한나라를 멸망시킨 전한을 멸망시킨 왕망이라는 분이 전씨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린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린. 임진왜란 사극보면 많이 아주 나쁜 놈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쁜 놈, 그 기회주의자 주로 이렇게 나오죠. 예, 이분도 거기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 진린에서 소설이 그린 진린은 그 아주 뭐 공을 가로채고 좀 독특한 분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는 저렇게 선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천, 유지, 보천, 요길이라고 선조에게 이순신에 대한 평을 합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다는,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당시 전투 현장에 돌아가셨다는 이제 비보를 접하고 기록에는 3번을 거의 절도를 하고 이렇게 통문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진린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얼마 있다가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데 원래 진린이라는 분이 계셨던 그 근무지, 요즘으로 치면 광동성 쪽입니다. 광동성. 광동성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해군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자 이때 손자인 진영소란 분이 5명과 함께 5명이 그 가족을 포함시키지 않은 의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병 5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5명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이제 추정컨대 이 5명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고금도로 옵니다. 완도군 고금도로. 뭐 제 주장이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고금도로 와서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이주를 하는데 해남으로 이주를 한다 그래요. 고금도에 사실 때 그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경주씨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해남에
와서 바로 이분들이 광동 진씨를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광동 진씨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성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성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걸 지금 통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님 한 분의 집안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큰 일가로 이룬 집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역사하고도 이렇게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